안녕하세요. 퇴근은 몰빵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서 2차전지 소재주들이 너무나도 비이성적으로 주가가 치솟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서 수급 쏠림 현상으로 코스닥 시장 자체가 휘둘리는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엠과 같은 기업에 신규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그룹은 300%에서 900% 가까이 올해 중으로 상승을 했고, 포스코 그룹은 100% 이상 연초 대비 상승한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표적으로 성장주에 투자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먼 미래를 내다보지 말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익 성장률의 곡선에 주목을 할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각각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너무 먼 미래를 내다보지 말라라는 내용인데요. 이 말은 보통 애널리스트들의 밸류에이션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항상 투자자로서 의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1년 내 실적을 오차율 10% 범위 내에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업황이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거나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특히나 어닝 서프라이즈나 어닝 쇼크가 나올 때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제공하는 컨센서스 수치보다도 20% 이상 위든 아래든 차이가 나는 경우가 꽤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3년 후, 5년 후 실적 추정치를 지금 미리 당겨와서 반영한다라는 논리로 주가가 오르는 거라면, 섣부른 투자를 결정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한 투자를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렇게 목표 주가 상향이 각 증권사에서 단체로 우르르 발생하는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모멘텀이 크게 부각을 받았고, 주가가 이미 상승 궤도에 올라타기 시작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좋을 때는 장밋빛 그림만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의 실적 추정치를 그대로 믿기보다는 방향성이나 성장의 기울기 정도만 체크를 하시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애널리스트 분들의 해당 산업 내에서는 전문성이 있고 오랫동안 해당 업종의 기업들을 추적을 해왔을 테니까 당연히 개인 투자들보다는 실적 추정이 정확하겠습니다만, 그들도 숫자로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익 성장률의 곡선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앞서서 성장의 기울기 정도를 체크하는 수단으로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읽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익의 규모가 성장을 하는데 그 기업의 주가가 계속 5년 동안 오르기만 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는 상장회사의 실적 추정치를 가져온 내용인데 연도만 조금 바꿔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숫자만 보시면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2023년에 9천억이나 매출을 올리면서 전년 대비 170%나 증가했고, 내년에는 무려 300%나 매출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은 성장 속도가 또 다릅니다. 2023년에 영업이익이 443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2900%나 증가를 했지만, 그 다음 해에 500% 수준의 성장을 그치고 그 뒤로는 100%도 안 되는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래프를 보시면 영업이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실적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주가가 영업이익의 그래프와 동행을 하면서 계속 우상향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성장주에 있어서는 성장의 기울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성장폭이 둔화가 되면 그 회사에 대한 전망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비관적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퇴근 후 몰빵. 기본적으로 성장주 투자를 하는 전략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매출이 계속해서 급격하게 성장하는 회사가
어느 정도의 마진율을 지켜준다면 지속적으로 이익의 규모가 커질 테니까 주가는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논리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략의 기본 가정에는 지금처럼 매출이 계속 증가해주고 이익 마진의 훼손이 앞으로도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2차전지 쪽 특히나 양극재 업체들이 가파르게 주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대입을 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면 이미 시장에서는 2025년 이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에 미리 반영을 시키면서 주가는 이미 지금 높은 상황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시장 환경이 다른 곳으로 돈이 갈 곳이 마땅치가 않고 시장 환경에 매크로 측면에서의 불안한 요소들이 대부분 약해져 있는 그런 전반적으로 투자하기에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더 먼 미래를 당겨와서 실적을 주가에 반영을 시켜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는 침투율을 봐야 한다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 또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었는데 유럽이나 중국에서 침투율이 30% 수준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미국은 한 자릿수의 침투율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만큼 공격적으로 IRA 법안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서 최대한 빨리 많은 자동차 대수를 올리려는 것이 핵심이고 여기에 한국 배터리 업체 그리고 소재 업체, 양극재 같은 소재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과거에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이 됐었던 구간과 지금 전기차 보급 속도를 성장률로 표시를 해놓은 표인데요. 보시다시피 성장률 곡선은 이미 완만하게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은 보통 일반적으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전기차 산업은 북미를 제외한 자동차 시장의 규모가 큰 유럽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이미 성장기에 진입을 해 있는 상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향후 3년 후에 5년 후에 실적을 미리 당겨와서 주가에 반영을 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가정에는 지금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과 플러스 이익 마진이 지금 수준보다 높아지거나 충분히 유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테슬라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판매량 확대를 위해서 판매 단가를 하락을 시켜왔고 테슬라의 전략 자체가 대량 생산,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져가는 핵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마진율을 보여줬고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이익률 회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있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분기 최고점일 때 GPM, 매출 총 이익률은 28%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 때는 18% 수준에 그쳤고 이에 테슬라 주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논리대로라면 테슬라는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 마진율도 떨어질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리 가장 높은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글로벌 순수 전기차 1등 지위의 업체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진이 증가해야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실제로는 후발주자들이 치고 올라오고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판매 단가를 오히려 낮추게 되고 이런 와중에 마진율이 감소하는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는 이제 다음 차기 산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기차 양산 그리고 판매만 해서는 마진율을 지키면서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테슬라에서도 내부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일환으로서 ESS를 같이 하고 충전 사업을 확대를 시킴으로써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차량 운행 데이터 등을 확보를 해서 자율주행이라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결합을 시키려는 어떻게 보면 매출 다각화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충분히 소비자들에게 채택률이 높아지게 되면 마진율은 차량 판매 그 이상의 마진율을 가져갈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애플이 클라우드나 애플 뮤직 등의 소프트웨어 분야의 수익으로 스마트폰 판매 부진을 한번 극복하고 몸집을 더 키운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국내 양극재 업체들이 완성차 업체들의 러브콜을 받아서
JV 합작법인 형태로 어떻게 보면은 납품 물량을 어느 정도 보존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북미로 진출을 해서 신규 공장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만 3년 후에도 여전히 지금과 같은 상황일 거라는 데에는 의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양극재 업체들의 랠리가 여기서 완전히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후에 3년 후에 산업이 얼마나 더 커져 있을지, 그리고 그때 가서 우리 국내의 양극재 업체들이 북미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공급자 우위의 시장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지금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과 같이 1년 사이에 가파르게 몇 배씩 오른 종목들을 현재 위치에서 신규로 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제가 리튬 사업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포스코 퓨처엠 이야기를 드렸을 때 진입을 하셔서 매입 단가가 낮은 분들이라면 일부는 팔고 나머지 일부는 향후 2년, 3년을 얼마나 회사의 가치가 더 커질지를 마음 편하게 가져가면서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하루 종일 트레이딩만 하고 10년 넘게 투자를 업으로 해온 펀드 매니저들도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일 정도로 변동성이 상당히 역대급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에서 선뜻 잘못된 판단으로 순간적으로 큰 금액을 투자할 경우에 하루 이틀 만에 계좌에 마이너스 20%씩 손실이 찍히게 되면 월급쟁이거나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견디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올 초만큼의 상승을 지금 많이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커져 있는 덩치에서 한 번 더 지금 올해만큼의 상승을 보여준다는 것은 성장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지 않는다면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